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이유연입니다. 60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 30대 인구를 추월하며 초고령화 사회 길목에 서 있는 요즘인데요.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정년 100세가 회사의 구호이며 임직원의 평균 연령이 62세인 시니어 전문 IT 기업 에버영 코리아입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에버영 코리아 정은성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님 소개 말씀 듣기 전에 이력에 상당히 눈길이 갔는데요. 그동안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해오시다가 청와대 통치사료 비서관으로는 무려 5년간 일하셨고요. 동시에 현대종합금속 사장직을 맡으셨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 에버영 코리아 대표로도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비교적 딴 사람보다는 그 직업에 큰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인데요. 20대에서 한 30대 중반까지는 제가 사실은 학자가 되려고 그래서 박사기도 하고 연구원 그다음에 교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한 5년 정도 통치사료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업가,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그런 길을 밟게 됐고요. 그러다 한 9년쯤 전에 그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좀 꽤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오늘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제가 그쪽 일에서 좀 대단하게 잘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한쪽으로 계속 성장을 했을 텐데 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바꾸게 됐고, 대신 이제 어떤 사회 기업 공헌, 그다음에 혁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비콥 한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 비콥 인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6년쯤 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교류하던 차에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서 그리고 젊은 기업인들 중에서 사회적 목적과 그다음에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글로벌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권유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비콥 한국위원회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재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랩 코리아라고 명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사회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있는데 유니레버라든가 단원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4,300개 정도 지금 4,300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몇 개나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10여 개. 네네. 지금 계속 급격하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대표님 사회적 책임 ESG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비컵처럼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인증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됐습니까? 그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일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대표자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서 컨설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금 계속 저희 단체나 저희 관련된 젊은 그 컨설턴트들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자면 풀무원 같은 좋은 기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인증을 받으려면 무슨 그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네,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고, 영어로, 예. 네.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대신 이제 요즘 한참 핫한 그 주제인 ESG, 그러니까 예.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기업 예. 관심,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예. 그래서 지배 구조 이런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님 그러면 비콥 인증 마크는 뭔가요? 네, 그 비콥 인증을 받으면은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는 이제 혹시 아무래도 이제 매일경제고 하니까 예. 시청자 중에서도 기업인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그렇죠. 예.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이점이 있는 게 글로벌한 시장에 나가야지 되는데 글로벌한 시장에 나갈 때 이 인증 마크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비콥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그냥 사주는 데들이 꽤 있고요. 예. 예, 저부터도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든 무슨 어떤 뭐 그 화장품을 사든 옷을 사든 비컵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믿고 사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런 소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참 그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종합금속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2013년도에는 돌연 이렇게 에버영 코리아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계기가 있을까요? 공유가치 창출, CSV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에버영 코리아라는 예. 시니어들을 고용해서 IT 일을 한다는 그런 게 됐고, 그 당시에 네이버는 중국에 주로 이제 심양 쪽인데 한 몇백 명 정도씩 고용을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시니어들이 하게끔 예.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네이버의 경영진의 큰 어떤 결정, 그런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이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님, 예. 이런 분들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이런 데도 한번 실제 적용해보자 했던 것들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대표님이 시니어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립 2년 만에 사원이 400명이나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매출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저희 시니어 세대들의 어떤 잠재력, 능력, 그게 이제 제일 우선된 그 국가 자원 아닙니까? 지금 시니어들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10대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참 이제 뒤처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만큼은 거의 세계 톱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시니어들의 그 성실성, 그 다음에 능력, 이런 자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썩히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어떤 접근이 예.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어떤 그 기업 경영자들, 이런 분들의 비전과 사회적 예. 관심, 이런 게 이제 도와주시고. 탁 합해진 거죠. 저는 거기에 그냥 그 연결이나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시니어들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부분 네. 나와가지고요. 네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맞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뭐냐면 IT 쪽이에요. AI도 모르고. 맞습니다. 요걸 좀만 가르쳐주면 이걸 됩니다. 결합해서 제대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에버영 코리아 임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62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에버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시니어들을 이제 고용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과거를 조금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인생을 네.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은
보니까 60년에 저희 평균 기대 수명이 52세예요. 근데 작년에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84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60년 만에 32년 정도가 평균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의 정비례요. 그러니까 쭉 가지 뭐 이렇게 들쑥날쑥도 없어요.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1년씩 늘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그 정년 제도니 뭐니 이런 것들은 몇십 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는 바뀐 게 거예요. 없죠. 예. 퇴직하면서부터 완전한 새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한 20, 30년 일하려고 10년 정도씩 보통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거 노력을 하는데 이 시니어들이 나머지 20, 30년을 위해서 1년 공부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딱 지우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IT라든가 새로운 예. 것을 좀 접하고 조금만 공부하면은 정말 훌륭한 인재로 잘 쓸 수 있고요. 저희가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는 IT 쪽 맨 처음에 하던 일이 뭐냐면은 거류입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하고 사람 얼굴을 지워야 돼요. 처음에 한 일이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희가 빅데이터, AI 이런 쪽 일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사업 쪽도 좀 추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일들을 물론 끄트머리기긴 하지만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업무 영역은 초기 시작할 때, 9년 전 시작할 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또 시니어들이 젊은 시니어 또 그 인터넷 치는 것에 익숙한 시니어들이 점점 오늘도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점점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뭐 저출산 사회니 뭐니 해갖고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또 뭐 연금이니 뭐니 국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시니어가 일하면 네. 이 모든 문제들이 아주 진짜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시니어 IT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바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위기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 예방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니어들한테 그 말씀대로 코딩 같은 것도 좀 간단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네네. 또 알고리즘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또 데이터도 좀 이해할 수 그러면 시니어들이 살아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눈은 별로 안 보이니까 잘 보지는 못하실지라도 네네. 머리를 쓰는 거지 머리를 그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앞장서 쓰신다니까 참으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그래서 코딩 교육하고 예. 스마트폰 교육 이런 거를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예.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사가 그걸 지원합니다. 야. 심지어는 지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학생 한 명하고 저희 그 직원 예. 시니어 직원 한 사람이 해외 필리핀으로 지금 이제 그 몇 번 갔습니다. 네. 그래갖고 3개월 동안 그 필리핀에 있는 나보타스라는 시인데 네. 그 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대 학생들하고 교사들 코딩 교육 예.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평가 점수를 받았는데 평균이 5점 만점에 5점인 거예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대학생도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우리 시니어들 3개월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코딩은 그렇게 영어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실습이니까. 그래서 아주 그 뜻깊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복지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환갑 칠순, 그 다음에 손주 예. 탄생, 그 다음에 형제상,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축하금이나 또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딴 회사에서 있기가 힘든 프로그램이죠. 다 퇴직하셨어야 되는 경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안과 검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데 저는 핵심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시니어가 되면은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즐거움도 되고 또 그것이 또 유용하게 사회봉사니 모는 데서 쓰이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갖고 오고 또 만들어내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을 저희 복리후생의 가장 큰 중점사항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버영 아카데미에서 네. 무크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 예, 무크는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수도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저희 강의실도 있고 다 있지만 교수도 하나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는데 무크에 온갖 그렇죠. 전 세계로 유명한 교수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 강의를 저희가 봅니다. 그럼 밑에 자막 다 나오고요. 딱 들으면 영어로 또 나오고요. 그럼 뭐 거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생님 강의 들었지만 솔직히 100% 이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80%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60% 이해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예, 수십 개 과목씩 들은 분들도 있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학점 관리를 합니다. 그게 학점 관리 해주십니까? 네네. 야, 우리 대학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걸 하고 계시네요. 예, 학점 관리를 해서 이게 좀 덜 커지면 세계에서 제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몰라도 그렇죠.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대학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에 맞는 거. 시니어들이 필요한 걸. 맞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한 이 에버영 코리아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업무 협약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한참 오늘도 고민하고 뭐 어제도 고민하고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이것이 이제 좋은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긴 모셨는데 회사가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어느 사업도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10년, 20년 똑같은 업무나 똑같은 사업이 가는 거는 그 유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없는 변화, 혁신,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사업들을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B2C로 우리 소비자를 맞습니다. 대상으로 한 기업만이 아니고 그것도 좀 잘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IT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좀 아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네이버 서비스 중에 모두가 있습니다. 모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스스로 만들기 어려워요. 소상공인. 맞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또 10월부터 시니어 인력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 에버영 칼리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은 아카데미가 처음에 이제 그 13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서부터 아카데미를 거기 갖다 붙여서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여기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본 거고요. 지금도 그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특화된 부분이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리지에서 이제 한 몇십 분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뭐 강의를 듣고 그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잘 확대를 해서 아카데미랑 칼리지,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교육, 특히 이제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기 퇴직이나 노후 빈곤 등 같은 이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요. 어떠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결국 이게 개인적 영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각 개인이 인생의 제2의 인생이 됐든 인생 제3막이 됐든 어떤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IT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을 많이 습득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에이징 관련돼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데 이제 아직 개인적 영역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노년층들,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전화기가 전화를 걸고 받고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당장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거든요. 홍천에 사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인터넷상에 보면요, 새로운 도구들이 엄청나게 개발돼가지고 좋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네. 우리 나이 든 분들한테 네, 이걸 네. 쓰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하고 네. 가르쳐주면 네, 이건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 네.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제 사업화하려고 네, 저도 준비하고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예. 저도 옛날 거 쓰고 있는데 네. 좀 새로운 걸 쓰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걸 누군가 가르쳐주면 네. 하도 당장 필요한 거죠. 네. 그럼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 앞장서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하다가 신사업 회의에서 예. 네. 그 얘기 하다가 바로 여기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앞으로 있을 대표님의 행보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꼭 이루시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현재 이제 뭐 IT 서비스를 주로 하고, 또 이제 고용은 이제 뭐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시니어 전문 기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혁신 기업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에버영 빌리지라든가 에버영 타운, 에버영 케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생태계를 좀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테고, 그 중에 일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일자리로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현재는 뭐 한 400~500명 수준의 저희가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하면은 앞으로 그것을 한 10,000명 단위까지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시니어 시대에 세계적 기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라는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100세의 시대가 다가온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에버영 코리아 정은성 대표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